네, 앞서 정치예보관에서 전해드렸지만 이번 주 민주당 관련 이슈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다 결국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영장 청구가 될지 체포한 표결 어떻게 될지 관련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까지 좀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관련된 이슈들은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채널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지원 원장님 정치하신 지 30년 정도 더 되셨잖아요. 단식 정치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단식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예. 그러나 김대중 당시 총재께서 단식할 때 미국에서 와가지고 보고 제가 미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을 네. 미국 의회 등 조야에 알리는 역할을 했고 당시 솔라즈 미 하원 아태 소위원장이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노태우 정부에서 발칵 뒤집혀서 네. 잘 수습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오늘 아침에 병원으로 일단 옮겨진 상태인데요. 당 관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을 잃은 건 아닌데 좀 혼미한 상태다. 그리고 약간의 선망 증세를 보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이 대표를 뭐 얼마 전에도 가서 보셨는데 지금 상태에 대해서 좀 어떤 것 같다라고 보십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예. 정대철 헌정 회장과 둘이서 비서실에서는 완광히 사양했지만은 그냥 들어가서 한 1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역시 열흘이 넘으면은 괴사 상태 등 우리 인체에서 반응이 안 좋죠. 그래서 나빴는데 예. 이제 오늘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단식이 끝난 건 아니다 보니까 저러고 또 다시 돌아와서 단식한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의사의 그 권고대로 따르는 것이 좋고 저는 어제 기사가 뭐 30여 건 나왔던데요. 네. 투쟁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단식을 멈춰야 된다. 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제가 글 올리신 거 봤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멈춰야 한다 하셨는데 처음에는 사실 직접 응원 가시면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겁니까? 길어지리라고는 예상을 했지만은 이렇게 예. 정치가 메말라가고 인간 도리도 없는 이 현실 상태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죽을 각오로 죽어야 나라가 산다. 사직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살아야 또 투쟁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한다. 그런 의미에서 단식을 종식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역대 지금 질문하셨지만은 당 대표들의 단식에 이렇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내각 집권여당에서 몰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대화를 살리고 예. 그래도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건 뭐 계속 조롱하고 폄훼하고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는 언제 우리가 단식하라고 했느냐? 이게 대통령실에서 하실 말씀이에요? 예. 자기들이 언제 단식하라고 했나? 이런 얘기는 인간미도 없어진 그런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승리를 위해서 네.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좀 이런 얘기들이 여당에서 나오는 것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내각 총사퇴 요구까지 하고 뭐 이번에는 이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도 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뭔가 자꾸 이제 이 대표 단식 자체가 명분 없이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 출구 전략으로 좀 너무 강하고 좀 무리수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래야 갈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여당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은 지금 틀린 지적이에요. 이 대표 단식이 명분이 없다 예.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1년 반 만에 국가 재난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서민 경제가 남북 관계가 외교가 총체적으로 파탄났고 네. 이 불통에서 1년 반간 어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 한 번 초청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all the time my way 자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동 걸기 위해서는 야당 대표로서는 투쟁해야죠. 예. 그리고 네. 저는 이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뭐 국회에서 낸다 하는 것은 대통령이 불통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직 탄핵할 그런 명분이 없잖아요. 또 헌정 중단이 더 이상 예. 우리나라에서 계속돼서는 정치가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에 준하는 내각 총사퇴와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정권의 어떤 그 실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까지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1인 지상의 만인지하 1인 지하의 만인지상 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은 대통령을 향해서 바른 말씀도 하지 못하고 네. 내각을 장악해서 최근 뭐 국방부나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야당으로서는 추구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해임 건의랑 뭐 탄핵 언급이 된 국무위원이 뭐 21명 중에 7명이다 뭐 이런 기사까지 있었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입에 올리다 잘못하고 보니까 있는 사람이 예. 21명이면 21명 다 해야죠. 이게 그렇지만 사실 거기에서 심한 7명이라고 하면은 야당으로서 보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지적해서 경종을 울려야죠. 예전에 근데 이런 요구를 여러 번 했을 때 사실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긴 했었는데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는 과거에는 네. 정치란 게 뭡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통, 조정, 통합의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집권 1년 반간 불통, 고집, 분열의 정치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정치를 좀 오래 하셨고 예전에 좀 협치가 되는 정치도 해보셨던 분으로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도 극단의 정치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도 극단의 정치이다 보니까 이게 각자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는 결코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식의 좀 분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서로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물론 책임이 있겠죠. 예.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한 가정만 하더라도 가장이 이끌어갈 책임이 있잖아요. 자제분들에게 화목해서 서로 상의해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가장이에요. 부모예요. 네.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협치가 필요한 대통령이 반대하는 야당, 비판하는 언론, 보수와 진보가 함께 날아가는 이 정치에서 야당, 언론, 진보는 공산 전체주의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체적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다. 잘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잘 못하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도 갤럽 같은 데서는 31%로 다시 떨어지고 예. 잘못한다가 60%가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반성해야죠. 대통령이 먼저 이제 그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뭐 하나의 가장으로 좀 비유를 해주셨다고 지금 좀 이해가 되는데 먼저 이제 손 좀 내밀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당연하죠. 예. 아니 보십시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 양날개로 날아가는 새와 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한쪽 날개를 자르고는 날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조정을 잘 해 나갈 분이 그 책임이 누구냐 이거죠. 대통령 아니에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편견으로 저렇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이 나라 정치가, 이 나라 경제가, 이 나라 민주주의가, 남북관계가, 외교가 다 파탄나고 있잖아요. 이 이슈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 얘기 꺼내도 원장님이 상당히 조금 그 격앙된 반응을 보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격앙되더라도 물으세요. 네, 감사원 발표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난번 이제 금요일에 나왔던 발표인데 뭐 소위 통계지표 조작한 거다. 뭐 94차례 정도 조작을 했다라는 중간감사 결과가 나왔고 장하성 실장, 뭐 김수현 실장 등등해서 청와대 정책실장들 전원에 김현미 전 장관까지 해서 20여 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발표 결과 보셨을 때 저는 어떻게 보셨어요? 감사원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요. 예. 제가 법사위원을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네. 12년을 계속 법사위원을 했는데 감사원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장이 바뀔 때마다 사무총장이 바뀔 때마다 4대강 감사만 하더라도 정반대의 것을 내놓더라고요. 4번을 제 경험을 했는데 예. 그래서 저 감사원이 바로 섰냐 이거죠. 지금 현재 유병호 네.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권을 휘두르면서 감사위원도 무시하면서 저런 감사를 자행하고 있는데 저는 먼저 감사원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리고 당시 저는 야당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절반은. 네.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통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어요. 예. 통계는 그 기준과 적용에 따라서 왼눈으로 보느냐 오른눈으로 보느냐 두 눈 다 뜨고 보느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 내 탓이오는 아니에요. 전부 입만 벌리면 문재인 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제대로 했는가도 문제가 되지만은 네. 통계의 조작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하고 그렇기 있죠. 때문에 그 기준과 적용을 어떻게 했는가도 의심스럽지만은 지금 1년의 윤석열 정권을 볼 때 또 다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복이다. 사실 이제 감사원 감사 받으셨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도 한 20명 정도가 뭐 수사 대상에 오르고 뭐 이랬었던데 그것보다도 이번이 좀 규모가 더 크고 크고 작고가 문제가 예.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저도 경찰에 고발해 가지고 기소가 됐어요. 네. 같은 사건을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왜 감사원이 거기서 나오냐고요. 그래서 저는 출두하지 못하겠다라고 네. 했더니 합의해서 예. 서면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서면 조사한 후에 감사원 감사 받으러 안 나왔다고 고발하더라고요. 100,000번이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예.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진짜 감사원이 저런 식으로 특히 유병호 감사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고 나서 저렇게 무자비한 감사를 하면은 정권 끝나면 자기들도 또 감사받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느냐. 네. 저는 감사원이 진짜 바로 서야 된다. 만약 통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해야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탄압이고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다. 그리고 그 기준과 적용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통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계를 저도 기준을 어디를 잡았느냐에 따라서 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통계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잡은 것 자체를 조작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검찰에 고발됐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지만은
감사원의 저러한 작대는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당시에 이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도는 예. 대단히 죄송한 얘기 같지만은 공무원들이 현 정권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과장돼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렇죠. 얘기다. 유독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탓이가 없다니까요. 다 남 탓이에요. 문재인 탓이에요. 입만 버리면 문재인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통계 문제에 대해서 늘 언론과 전문가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것은 저는 감사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을 불신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거죠. 지금 감사원 조직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이 좀 있으신. 저는 불신이에요. 아니 본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을 하면서도 수차 얘기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4대강이 MB 4대강 아니에요? 예. 잘했건 잘못했건 감사원의 감사는 공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고 감사원장이 사무총장이 심지어 법사위에 나와서 사무총장과 그 관계자들이 국회의원 앞에서 싸우더라니까요. 예. 자기들 감사가 옳다고. 그렇기 유병호 때문에 총장과 최재해 원장. 저는 예. 그 유병호 그런 분들이 아닐 때 했죠. 예. 그 전에부터 그러더라 이거죠. 감사원. 그래서 나는 감사원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바로 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바로 서 있지 않고 삐뚤어져도 많이 삐뚤어진 감사원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감사원이 삐뚤어진 감사원이다. 네, 그렇죠. 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올리긴 했더라고요. 이제 당시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 보고서를 인용을 한 건데 뭐 앞서 저희 정치 예보관 코너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를 인용한 보고서 자체가 소득주도 성장을 뭐 특위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쓴 보고서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혀 통계 조작이 아니고 고용률이 실제로 최고였다 이렇게 좀 믿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보고서가 나왔으면 믿겠죠. 예. 그렇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불만입니까? 저도 국정원장을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2년을 했는데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들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외에는 다 뭐 기소되고 조사받고 다 날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지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있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나를 세우고 공격을 하고 입만 벌리면 문재인 탓이나 하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시냐고요. 저는 정정당당하게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건 아니다. 옳다 기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정치에 나서느냐? 왜 그게 정치에 나서죠? 실제로 탄압하고 공격하는 문재인 탄압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반격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강하게 해야지. 아니 무슨 우리 장관들은 검찰에 잡혀다니고 감사원 조사받고 이게 어떻게 살아갔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한번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던 건가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상당히 많은 참모들이 뭐 검찰 수사를 엄청 받으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아직도 명확하게 나온 적은 만하게는 밝혔지만은 예. 나는 확실한 얘기를 국민 앞에 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서해 공무원 관계도 저도 지금 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비공개 재판이고 그 재판 내용은 굉장히 국가 기밀이 엄청난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엉터리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특히
국정원은 거짓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거기에 기록이 다 있는 거예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감사원의 통계 조작 뭐 의혹 발표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명확하게 본인 밑에서 일한 참모들이 이렇게까지 뭐 수사 의뢰가 되는 상황이면 입장을 좀 명확히 밝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죠. 예. 내일 일단 서울에 왜 오니까 참모들이 장관들이 그러한 고초를 겪어야 되느냐고. 그러면 그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으면 대통령이 이렇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하는데 왜 전직 대통령은 말씀을 못하냐 이거죠. 예. 내일 서울에 오시는 것은 7.29 관계로 오래전부터 약속이 돼 있고 저도 함께 참석하고 만찬도 함께 해요. 아, 9.19 공동선언 행사 예, 원장님도 그렇죠. 가십니까? 예. 그 자리에서 뭔가 언급이 좀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에둘러 이제 글쎄요. 정권에 대해서. 애둘러서 할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해야죠. 근데 이게 본인은 좀 잊혀지고 싶다고 하던 중에 잊혀지는 것이 왜 잊혀집니까? 잊혀지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자꾸 소환하는 게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예. 감사원 아니에요. 검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국정원장, 안보실장, 네. 비서실장 모두가 고초를 엉터리 내용으로 갖고 있다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밝혀줘야 된다, 말씀하셔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내일 또 뵈면은 그 말씀 한번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셔라 이렇게 그렇죠. 직접적으로. 네. 제가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합니까? 예. 박 원장님 뭐 모셨으니까 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지금 총선 출마하겠다라고 해서 지역에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예. 제 고향 네. 해남 완도 진도에서 출마하기 위해서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간 나흘간. 완도를 다 섭렵했고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방송 활동 등 중앙 강연 예. 이런 것을 하고 네. 가급적 금토일은 지역에 가서 소통하면서 지역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총선을 앞두면 늘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세대 교체, 물갈이 얘기도 나오는데 그 예전에 하셨던 오래 정치하셨던 분들이 돌아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당내 뭐 우려라든지 반발 이런 거는 느끼신 건 없으신가요? 있죠. 예. 제가 올드보이예요. 제 피부가 얼마나 팽팽해요. 아, 제가 하루에 2시간씩 연륜이 있으시니까. 걷습니다. 네. 2시간씩 걷습니다. 예. 건강에 자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좋아요. 그리고 저만큼 총명하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명하게. 그리고 예.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는 노장청에 조화를 이루어서 해야 된다. 국정도 그런다. 지금 젊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니까 나라 꼴이 이 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젊은 축에 젊은 척에 들은 거죠. 아, 네. 나라 일단 이 꼴이 정치를 잘 되고 해보지 있습니까? 않은 영선의 대통령이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대통령이 있잖아요. 예. 젊어서 나라가 잘 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젊어서 민주당이 제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죽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당신들이라도 고기 반찬 필요 없다. 밥이라도 좀 해주라. 하는데 민주당은 죽도 함께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야의 즉 윤석열,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제일 높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정치를 노예, 장애, 지혜와 경험과 경륜을 함께 해주면은 청해, 추진 방역이 훨씬 조화를 이루어서 정치를 할 수 있다 네. 하고 있고 저는 올드보이가 아니라 영보이, 스마트보이입니다. 예.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죠. 예, 가까이서 봬도 뭐 피부가 상당히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완도 전복을 하루에 하나씩 먹고요. 네. 아침 식사는 해남 고구마로 하니까 이렇게 건강해요. 예. 운동하고. 지역구 깨알 뭐 홍보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됐든 예. 저는 농사를 지어야 추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국정원장에 해임당하고 네. 1년 반간 하루도 빠지 않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연이 올드보이들은 농사를 지지 않고 그냥 탑승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국가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노장청의 지혜와 경륜과 경험 그리고 젊음의 방역 추진력들이 함께 해나가야지 나라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누신다고 하니까 그 얘기도 다음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예. 채널 A에서는 저를 안 부르는데 제가 불러. 나와야 예. 시청률이 많이 올라가요. 알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